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네일 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연 라디오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사는 일이 꼭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남들에게 꺼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질긴 인연이고 애증의 고리인지 한동안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저 몰래 다른 짓을 벌이는 일을 직접 겪어보니 정말 처음에는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다가도 이해해보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기적인 남편과 신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볼게요. 들어주시면서 같이 욕도 해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 작은 소도시라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알 정도예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했어요. 녹록지 않은 도시살이와 여자 혼자서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에 여러 군데 소개팅을 많이 받았어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외모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부터 건실한 공무원에 모두 좋은 분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인연이 길게 이어지진 못했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는 항상 걱정이셨죠. 30대면 이제 곧 안정을 찾고 자리 잡아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니? 너가 정 마음이 외로우면 다 정리하고 내려와라. 여기에도 건실한 애들 많잖아. 엄마는 무슨... 일단은 서울에서 잘 지내다가 멋진 사람 데리고 갈게요.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엄마 가까이에서 자주 보면 좋겠고. 아니, 거기에 무슨 만날 남자가 어딨어. 여기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너무 많이 생각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딸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줄 거야. 처음엔 많이 막막했죠.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커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기도 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손님의 친구 동생이 저희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성실하다고 해서 소개받았어요. 첫인상은 나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인지 좀 수더분한 인상이 오히려 저에게는 편하게 다가왔고 상대방도 처음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식사하는 내내 저에게 눈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남자 왠지 나하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첫 만남에 같이 밥을 먹고 영화까지 보게 되었어요. 겸손하고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다혈질적이고 마초적인 남자라면 질색하는 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느꼈죠. 단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새는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연상연하 커플이라서 그냥 넘어갔던 남편의 사소하고 작은 단점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줄은요. 그냥 더 멋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여자 같아 보여서 약간 우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좋아요. 그런데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실례일 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 결혼할 것 같지 않나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던 자리에서 불쑥 제가 던진 말이 당황스러웠는지 새빨개진 얼굴이 귀여웠어요. 원래는 이런 이야기 남자가 먼저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결혼을 생각하자니 든든한 연상이 났다고 해서 수많은 소개팅 자리에서 불편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요. 저의 주도로 대화도 이끌어가고 무엇보다도 고향에 와서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남자를 만나니 그것이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저희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 얘기가 서로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정 씨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꿈이라. 사실은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뭔가 그리고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누나가 그러던데 요즘 신도시에 네일샵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실 것 같아요. 와,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모아둔 돈으로 네일아트 학원에 다녔고 현재 남편이 된 그 남자는 늘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어요. 그렇게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어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안정화되면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본인의 누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가게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민정이 아니니? 저의 신우가 될 사람이 너무 낯이 익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때 친했지만 순식간에 오해로 인연이 끊기게 된 친구였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런데 정색을 하면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가 만난다는 여자가 겨우 쟤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황하며 저와 신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고 신우는 그대로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앉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실은 누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나이가 동갑이란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동네가 좁은 줄은 몰랐네요. 누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였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한때 친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건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두 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따로 살고 계셨고 저도 많이 방황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 되게 우울해 보여서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더 어릴 때부터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버님만 계신다고. 네.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처음이네요. 상황은 이랬어요. 신우와 저는 사실 같이 어울려 다니던 무리에서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신우는 어딜 가나 대장로로 싸는 친구였고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같이 점심도 먹지 않고 겉도는 게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다가가서 물었거든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신우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며 다른 친구에 한 이 얘기를 제가 같은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제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한 거겠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저 또한 바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잊혀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아시겠지만 자존심이 엄청 세서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잘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신우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혼하신 두 시부모님과는 따로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신우는 저와의 만남을 계속 거부했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고 아버님이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아버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도 우울증을 핑계로 금방 그만두고 예전에 비해서 살이 정말 많이 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안쓰러워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재차했는데 신우와의 관계는 대면대면한 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혼은 이미 정해졌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중재로 어찌어찌 상견례도 잡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다짜고짜 신우가 가게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장이랑 드레스 보러 간다며. 나도 갈래? 왜? 같이 가는 건 상관없는데 시간이 되겠어? 나 원래 꿈이 웨딩 플래너였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뿐인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같이 봐야지.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우선 남편에게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착하고 둔하고 곰 같은 남편은 누나에게 하나뿐인 가족이라서 그런 거라며 어쩔 수 없다고 쩔쩔매더군요. 제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대충 넘겼습니다. 정장을 보러 갈 때에도 신부인 저보다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남편의 옷을 챙기더라고요. 마치 본인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힘든 시기를 둘이 견뎌서 그만큼 애착이 크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드레스를 보러 갈 때는 가관이더라고요. 너는 무식하게 가슴만 너무 뚱뚱하다. 이런 드레스는 안 어울려. 더 가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은근히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기까지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보통 신우는 동생 부부 좀 잘 살아보라고 응원하고 축복해주는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특히 제 외모에 대해서 많이 까내렸습니다. 당신이 더 어리고 예뻐 보이니까 질투심에 그런 것 같아. 누나가 저러는 것도 다 그동안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기막히고 어이없게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누나의 편에 들면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신우를 두고 왜 그렇게 감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은 나이의 여자인데 어린 시절 상처가 그렇게 크다 한들 왜 현재를 살지 않고 자꾸 상황을 외면하면서 저렇게 사는지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하는 결혼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혼수임을 다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 작은 명품 백을 하나 샀어요. 축복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부딪힐 사이인데 화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 말은 무조건 듣지 않고 저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피해의식까지 보이는 신우를 제 손에서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서로 예물 같은 거 주고 받잖아. 어머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도 너랑 가족이 될 사이인데 작게나마 받아줬으면 좋겠어. 너 내가 거지로 보이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가 왜 이걸 줘? 또 그렇게 혼자 앞서 나가지 마. 말했잖아, 예물 대신이라고. 너가 남편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하니까. 됐고 난 안 받아. 너나 가져. 마지막까지 참으려 했던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준비한 선물도 내팽개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신우 때문에 지옥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도 준비한 건 준비한 거니까 남편 통해서 선물 전달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죠. 저 없을 때 몰래 가방 잘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신우를 인내하고 품어 살겠다고 마음먹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진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각자 가정이 있으시기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이혼해서 각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겠다고 제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시아버지도 다 큰 딸이 본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남들은 며느리 다 같이 대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별나서 하나뿐인 며느리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항상 미안해. 나중에 아버님 정말 제가 힘들 때 꼭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저희 젊고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내 유산을 빼서라도 너희 꼭 도와주마.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집안은 정말 신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너그럽고 자상하던 남편의 장점이 정말 꼴도 보기 싫게 느껴질 만큼 바보 같고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제 벌이를 비교하며 통장 내역을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 어릴 때부터 보냈던 돈이야. 누나가 일 그만두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잘 몰랐네, 이렇게 금액이 많을 줄은. 이래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안 돼. 일단 당장 나가는 돈 다 끊고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 거야. 일단 조금 지켜봐줘. 내가 정리해서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신우가 동생한테 사정이 좋지 않은 엄마 생활비 드려야 한다고 월 20만 원씩 받아서 보내라고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실제로 받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죠. 물론 정말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닌데 성실하고 착한 거, 저만 사랑해 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처음으로 역시 혼자 사는 게 나을 걸 그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직장 생활 때에도 그게 제 장점이기도 했고요. 그게 형제든 부모든 저도 이혼하신 부모님께 드릴 땐 드리고 받을 건 받거든요. 어차피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니 더는 받은 것도 없었고요. 저도 가게가 바빠지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호구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무슨 보험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며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보험 공부할 때 필요하다며 제 주민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그 후 이것저것 조회해봤는지 제 보험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비싼 보험은 좀 그랬는지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본인 회사 걸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액 보상 처리를 선지급 받는지 후지급 받는지 이런 특약이라 저도 뭐 흔쾌히 바꾸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돈 가지고 자꾸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보험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서 이건 어떤 보험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상조보험인데 그건 또 못 내? 아니, 못 내겠다는 게 아니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돈 관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알고는 있어야지. 너가 어떤 보험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낼게 그럼. 그 이후에도 신우의 만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일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외모도 가꾸고 살도 좀 빼고 남자친구도 만들었대요. 저희 가게에 와서 내일도 종종 받고 갔어요. 성격이 개빡해서 그렇지 그래도 가족으로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도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다 보니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게 된 거구나. 남편도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전세가 만기되었는데 집주인분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남편과 상의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는 건 어때? 아직 우리 대출받은 게 많은데 괜찮을까 당신? 슬슬 우리도 애기 생각도 해야 하고 쉬는 날이 집에만 있는데 기왕 넓고 좋은 집에 살면 좋잖아. 그럼 나 좀 모아둔 게 있어. 그거 보태보자. 그러더니 남편이 불쑥 1,0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이거 누나 통해서 받은 건데 사실 지금 누나가 남자친구 생겨서 동거하고 있나 봐. 근데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말이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새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니까 6개월 정도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당신이 동의하고 받아온 거야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야. 왜 이런 걸 상의도 없이 받아와서 나는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알잖아. 그래도 요즘 누나랑 사이도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버지가 따로 나 불러서 이야기하신 거야. 아버님이 그러셨어? 일단 계약부터 하고 생각해보자. 제가 단호하게 안 될 기색을 비추니 시아버지와 신우 포함 그 무렵부터 시댁의 모든 가족이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더군요. 갑자기 몇 년간 안 챙기던 생일을 챙기면서 케이크며 꽃을 가게에다가 보내지르질 않나. 명절 때 안부 전화드리던 시어머니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를 혼자 두기도 그렇고 평생도 아니고 딱 6개월 정도만 부탁한다. 너한테 이러는 거 염치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집안은 왜 신우 핑계로 모든 것을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해서 남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뒤를 봐줄 거야.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했으면 혼자 살 능력을 만들어줘야지. 왜 온 가족이 누나를 애처럼 만들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치고 무작정 집을 나갔어요.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거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겠지. 왜 제 인생의 모든 중대사에 신우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건지 이 집에서 빠져나가고만 싶었어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혼자 너무 서러워서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그이랑 나랑 태어난 지역도 같고 나이도 같은데 이 집안에 시집와서 맞벌이 하면서 왜 신우가 하자는 대로 다 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원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 나는 이해해. 나는 너를 이해하니까 너가 받아줄 만큼 하다가 아직 나이 젊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해.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일주일간 집으로 들어가지 않더니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당신 생각을 몰라준 것만 같아. 우선 있는 돈은 그냥 받아두기로 했고 누나는 알아서 지내기로 했어. 내가 다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듣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나도 진지하게 우리 결혼 생활이나 내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 당신 맞벌이에 일하는 것도 많은데 결혼 전부터 누나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우선 알겠으니까 집으로 가. 엄마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렇게 신우가 갑자기 들어오게 살게 되는 건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집에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아, 이거 누나가 강아지만 키우고 갔어. 아니, 나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다짜고짜 애들 일이면 어떡해. 사정이 딱하대서. 지금 안 그래도 당신이 자기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여행을 가겠대. 알잖아. 오빠 할 데 없는 거. 강아지가 무슨 죄야. 며칠만 봐주기로 했어. 정말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 당신은. 미리 얘기라도 하던지. 당신 계속 일하고 있어서 전화도 잘 안 받잖아. 당신 알러지 있는 거는 정말 몰랐어.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겠지.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 여보,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전화 울려대는 거 알잖아. 결혼하고부터 신우는 무슨 일만 해도 동생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본인 허리가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문자 오고 시시콜콜 시도 때도 없이 신우가 연락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누나가 동생한테 전화하는 것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생각했었죠. 저도 신우가 남편한테 연락 오는 게 너무 싫죠. 저도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제가 의지하고 싶은 순간마다 신우는 쫄래쫄래 남편에게 달려가서 스트레스를 주고 평생을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온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부부관계에 대한 회의가 깊이 들었습니다. 신우는 그 이후로 몇 달간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비치면서도 꼬박꼬박 저희 가게에 와서 내일은 받고 가더라고요. 어차피 돈 내는 게 아니니까요. 불편한 거 조금 참으면 공짜로 내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평소 제 성격이라면 다 받고 넘어갈 텐데 더 이상 이해와는 그런 사소한 걸로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어느 날은 저에게 기분 좋게 와서는 자랑을 한참 하더라고요. 너네 집에서 산다고 나 그렇게 눈치 주더니 이사 준비 잘 되어가니? 일단 최대한 잘 맞는 곳으로 준비하는 중이야. 왜? 아니 있잖아, 나 남자친구 하는 사업이 좀 잘 됐지 뭐야? 그 남자친구랑은 다시 만나? 너무 자상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아. 평소에 자기 얘기라고는 키우는 강아지 얘기밖에 안 하던 애가 대뜸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변한 태도가 너무 수상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아니, 내가 조금 투자를 했었거든. 보험소 이게 일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좋은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거지 뭐. 너가 언제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어? 얘는 나 유튜브 끼고 살잖아. 좋은 인연으로 만난 좋은 사람들도 있어서 작은 빌라 하나 샀는데 그게 재개발 승인이 반년도 안 돼서 떨어진 거 있지. 아, 그래. 축하한다. 내가 그렇게 잠시 사정이 있어서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니? 너는 이제 전세 살 궁리에 쩔쩔매는데 나는 벌써 몇 억을 벌어버렸어. 지금 당장 팔아도 이렇게 훌쩍 넘는다던데? 그래, 축하하는 거 축하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거 말이 좀 그렇다. 그래도 나 너 동생 와이프고 가족인데 사정이 생겨서 좀 도와주겠다는 거 나 몰라라 했던 것도 다 들었어. 어떡하니? 너 정말 배 아프겠다. 배 안 아프고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나 앞으로 더 잘 되면 어떻게 되려나 몰라? 나는 이렇게 연애만 하면서 남자친구로 살 거고 너는 애기 키우면 더 많이 필요해질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청소라도 할래? 듣자 하니 같은 공간에 못 있겠더라고요. 몇 년간을 그렇게 본인 때문에 참고 당하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골칫거리 저렇게 더는 손 안 벌리고 혼자 살 수 있게 해줬으니 하늘이 저를 도우신 건지 신우를 도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우가 잘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신우의 행태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말할게. 너 나한테 지금까지 한 일들 그냥 넘어가줬는데 이젠 아니야. 네 남편 이혼남 만들 수 있고 정말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이혼하기 직전이야. 지금 너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당분간은 얼굴 보면서 지내지 말자. 얘는 이제 내가 잘 되니까 배알이 꼴려서 그러니? 그래, 뭐 도움 필요한 말해. 난 이만 갈게. 그렇게 신우이가 떠난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당신 오늘 가게에 당신 누나 왔다 갔는데 부동산 이야기 그건 뭐야? 당신 알고 있었어? 그거? 나도 아버지 통해 들었어. 누나가 찾아갔어? 뭐 잘 됐다며. 남자친구랑 같이 투자한 게 잘 된 거라고? 아, 그렇다고 하네. 당분간은 누나가 정말 당신 찾아가서 뭐라고 안 할 거야. 아니, 이미 많이 듣고 왔어. 나한테 당신 누나가 뭐라고 한지는 알아? 자기 집에서 청소부나 하래. 세상에 이 나이 먹고 제대로 된 사람 구실 못하다가 뭐 하나 조금 잘 되니까 이렇게 사람 본색을 드러내는 거 처음 봤어. 나 이제 당신 집안 모두가 다 지긋지긋하고 무서워. 이쯤 이야기하니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본인도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온 가족이 본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 기간 내내 그놈의 동창이란 이유로 그놈의 상처 하나로 잠시 생각하고 오겠다며 밖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담배도 피우지 않던 사람이 부쩍 담배도 많이 피우고요. 여보,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이제까지 누나한테 얼마나 갔고 우리 가정 가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거 들고 와봐. 이 말을 하자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나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우리 집으로 나가는 돈들은 차근차근 정리하기로 했고. 알았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긴 알아야 할 거 아냐. 이사해서 대출금도 더 불어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말이 길어져? 당신한테 진짜 다 정리해서 말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아니, 도대체 뭐가 혼란스럽다는 거야? 우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에게 말 안 하고 나간 돈들이 꽤 많이 있어. 대충은 알고 있어.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준 거야. 계속 입으로는 정리하겠다고 했고. 우선 빚이 조금 있어. 뭐? 무슨 빚이 있어? 이사할 때 누나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6개월 동안 살겠다고 내놨던 그 1,000만 원. 남편 이름으로 들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준비해 준 거였더라고요. 누나가 하도 난리 치니까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야겠고 당장 마련할 돈은 없고 누나가 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니
저 몰래 당연히 그 정도는 만들어둔 거였어요. 보험 내역을 보니까 더 가관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자기가 내는 돈도 아닌데 종신보험은 2개나 있고 운전자 보험에 여기저기 제가 부은 돈이 아니니 해약하기도 그렇고 해약을 안 하자니 나가는 돈이 너무 엉망이고요. 그리고 또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진짜 뭐야? 당신 정말 너무 소름 끼친다. 맨날 믿어달라느니 잘하고 있느니 마누라는 일하기 시키고는 본인이 버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데? 누가 재개발 확정된 빌라도 사실은 아버지랑 내 돈 들어갔어. 뭐? 아버님이? 아버지 소원이 누나 어떻게든 시집을 보내든지 독립시키는 거였어. 오랫동안 데리고 살기도 했고. 아휴, 새어머니도 이제 많이 지치셨고 본인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거 7천 정도를 누나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어쨌다는 거야? 처음에는 창업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줬다고 해서 무턱대고 밀어붙이더라고. 그 사이에 피가 계속 불어서 빨리 사야 한다고. 아휴, 부동산 카페인지 뭔지 그 사람을 재촉하고. 그럼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무슨 사고를 칠지를 모르니까. 이 이야기 듣자마자 사실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아버지 하시던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하니 꼭 필요할 때 도와주마 하셨던 말.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아닌 누나 위주인지요. 그래도 본인이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 넉넉치 않은 형편에 자린고비처럼 모아서 마련한 건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오로지 제 가정, 제 돈이니까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있어? 다달이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거래? 좀 많아, 이자가. 우리가 빚이 많아서. 그래서 얼마인데? 한 달에 80 정도 돼. 저도 모르게 남편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신우가 갚을 대출 이자를요. 그래서 이 돈을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아버지가 또 주신다고 하니까. 당신 이제 똑똑히 들어.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바로 이혼 요구할 거야. 이거 정당한 이혼 사유 되는 거 알아 몰라? 일단 내 가정을 살려야죠. 시댁에 미안하지만 이혼이란 카드를 들고 저희 집에서 부담하는 모든 돈을 당신네들이 부담하라고 남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자식이 벌인 일이고 내신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어쩌면 잘된 거라고 어찌어찌 남편이 보탠 돈은 1원 한 장 부족하지 않게 다 돌려받았어요. 지독한 년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개월간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없는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보험. 일단 나가는 돈을 무조건 맡기로 했어요. 그 몇 달간 저도 일하면서 보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험하시는 손님이 자문도 구해가면서 보험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봐도 엉망진창으로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종신보험은 나가는 돈도 그렇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해약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에게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어떻게까지 해? 원래는 내가 너 고객이야. 너는 어떻게 내 남편에게까지 돈을 가져가서 쓸 생각을 했니? 아니 그래서 올랐잖아. 그거 금방 줄게. 너네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우선 투자할 돈이 없고 우리 가정의 모든 돈은 너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 그래도 손 윗사람이고 이러쿵저러쿵 의사 표현 안 할 테니까 보험 그냥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꼭 도움 줄게. 끝까지 저에게 변하지 않는 태도는 앞으로 변하지 않겠죠.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제가 변하면 되니까 그냥 꾹 참았어요. 더 잘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남편의 모든 자금을 압수하고 남편에게도 이 모든 걸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 대리운전도 하겠다며. 나도 일 더 늘려서 예약 더 받을 거야. 당신도 태국에 잠자거나 쉴 생각하지 마라. 기한은 6개월 줄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헌신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이혼 얘기 다시 꺼내보자. 그렇게 6개월을
우리 부부는 서로를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두고 그저 무던히 돈을 모으고 벌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외식도 안 하고요. 각자 친구를 만나면서 남남처럼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는데 신우가 투자한 빌라 재개발 관련 뉴스가 뜨더군요. 초반에 거품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완전히 폭락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속으로 너무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차 말했죠. 한 번 더 누나 연락 받거나 도움 주는 거 나한테 보이면 이혼이야. 당신 누나 찾아오면 당장 우리 가게로 찾아오라고 해. 제 예상대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얼마 후 신우가 바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너가 뭔데 내 동생한테 연락하는 걸 막아? 너도 들었지? 너 이제 내 남편한테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라고 말했어.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동생한테 말도 못해? 무슨 상황? 너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부동산 대박 났다더니 지금은 본전도 못 건지겠니? 너 나한테 와서 청소나 하라며. 그런데 너 지금은 어떻게 됐어? 오갈 데도 없고 우리 나이만큼 오래된 그 빌라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신우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는데 점점 마음이 복받쳐 오더라고요. 땡땡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도 지금 이전에는 거 다른 데서 급히 대출받으신 건데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됐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희 아버지고 나는 애초에 너희 집에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어. 이거야말로 너희 집 사정 아니니? 내가 뭐라도 할게. 아버지 지금 많이 편찮으시고 내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너한테도 남자친구랑 투자했다고 거짓말했고. 너는 뭐가 그렇게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히니? 왜? 내가 너가 하라면 다 해줘야 해? 땡땡아,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럼 너 무릎 꿇어. 그리고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당장 아버님 힘드신 부분 정도는 도와줄게. 그렇게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신우이 제 앞에서 무릎 꿇더라고요. 끝까지 시아버지 거들먹거리면서요. 너 그럼 앞으로 일 끝나고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더러운 일 귀찮은 일 다 하고 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 너 때문에 우리 남편도 대리운전하면서 잠 못 자면서 일해. 너도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신우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며 다짐받았어요. 항상 거짓말에 상황을 대충 모면하라고 하고 하니 보험회사 실적도 좋을 리도 없고 알고 보니 정말 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내가 이 가족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 남남이 되든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네요. 나이 많은 어른분들께 조언을 얻어가며 이 상황을 앞으로 더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 중입니다. 대단하게 속 시원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인생을 걸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